이 질환은 40대 이후의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원장님, 가슴 통증이 없는데 음. 갑자기 심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말이 됩니다. 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협심증, 그 다음 단계로 심근경색, 얼마나 혈관이 막혔는 정도 차이예요. 우리 몸은 특이한 게 혈류만 통하면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게 간당간당하게 피가 통하고 있어도 통증은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었다는 거는 완전히 막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심증 단계를 사진으로 보시면 보통 혈관 모양이잖아요. 그 내피, 중피, 외피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플라크 같은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야금야금 당뇨, 고혈압, 고지혈, 흡연 같은 것 때문에 조금씩 쌓이면서 10% 막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 막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80% 막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꽉 막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몸은 꽉 막혔을 때만 증상이 생겨요. 거의 90% 이상 막히거나. 그래서 보통 스텐트를 끼우는 치료 적응증도 80% 이상의 협착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병이라는 게 서서히 천천히 진행하는 병일수록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아주 천천히 혈관이 막혀가면 우리 몸은 혈류를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관을 그 옆으로 실핏줄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여기는 완전히 막혀도 얘가 살아남기 때문에 혈류가 또 통해.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이 혈관 전체가 다 막혀 있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섭죠. 왜냐면 시술해도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혈관 질환은 노화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좀 땡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덜 생기고 이건 남자에 조금 더 특화된 질병이긴 합니다. 훨씬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통 30 이전에는 사실 심장질환 거의 생기질 않아요. 대대손손 심근경색이 30대에 온 집안이 아니라면 30대 흉통이 허혈성 심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로는 40대 이후부터 발생을 하고요. 50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겠죠.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막혀버리면 골든타임이 놓쳐지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혈류가 1시간 이상 못 통하면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벽이 녹아내리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치료하면 대부분은 심장이 영구적으로 죽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데미지를 완전히 받기 전에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정기적인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협심증 단계에서는 운동 시에만 흉통이 생겨요. 왜냐면 혈류가 부족하니까 심박수가 올라가는 상황, 예를 들어 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열받았거나 흥분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심박수가 올라갈 때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발견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우는 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운동하면서 심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오히려 검사보다 더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 시에만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 폐색으로 인해서 혈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만 통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협심증 단계에서는 혈관 안에 스텐트를 끼워서 넓혀주는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고요. 혈관 질환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없다면 거의 시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약물 치료,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법이 되겠습니다. 스텐트 시술, 이게 관상동맥 확장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이후는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지. 네, 반드시 평생 영원히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자꾸 저희도 검진하면서 이 약을 끊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제 가족 지인분들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여기저기 수술까지 했는데 아스피린 자가로 중단하고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시면 안 되냐면 이게 갑자기 막히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없는데 이게 혈관에 이물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랑 이상 반응을 잘 유발을 해요. 이상 반응을 유발하면 갑작스러운 혈전이 생기는데 이전보다 훨씬 큰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 혈관에 혈전이 꽉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심장내과 트레이닝을 1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 아무 조치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텐트는 몸의 이물,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을 언제든지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전제를 영원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자유로 중단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스텐트를 끼우신 분들이 가장 재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상 반응을 갑작스럽게 유발하면 굉장히 큰 심근경색이 오기 때문에
혈전제는 반드시 드셔야 하고요. 그건 기본이고, 우리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 흡연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텐트를 끼운 곳만 치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혈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이 진행이 또 되면 거기에 또 끼워야 되고, 그 나머지 혈관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치료, 기저 치료를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